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해서 우리 아프리카의 54개국 가운데 한 나라인 가나, 우리 서부 아프리카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일화를 제가 얼마 전에 전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 이제 입장식을 하는데 MBC에서 그랬던가 좌우지간 그 한 나라씩 입장을 할 때 가나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 이 메인 그 앵커와 또 그게 해설하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러분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베푼 그런 나라입니다 하고 막 소개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스라엘의 가나가 아니고 이건 아프리카의 가나인데 해서 바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 전화로 MBC 하니까 그대로 그를 받아들여서 5분 만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가 이제 나라 이름인데 이 해설위원이 그 예수님의 그 첫 번 기적 행했던 가나 그걸로 착각해서 잘못 방송 나온 거라고 해서 정정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가나도 있고 또 기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가 좀 쉬운 그런 곳인데 이것은 엄연히 이제 공화국의 이름이에요. 리퍼블릭 그 간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구가 한 3,100만 이지만은 한반도보다 조금 큽니다. 이게 한반도 면적이 2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는 23만 8천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동쪽으로는 이렇게 토고가 있고 서쪽으로는 코드 디부아르 지난번에 살폈던 북쪽에는 부르기나가 있고 남쪽으로는 대서양과 기니만을 면하고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본래 이 나라는 소닝 케어라고 전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데 가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호칭을 합니다. 수도는 아크라입니다. 가나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남쪽 이쪽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이렇게 바로 세운 그런 지도가 있고 눕힌 지도가 있는데 바로 세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아프리카 칸줄에 가나가 그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거를 확대해서 지금 누인 이런 그 봅니다. 이분이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직전 대통령이 급사하는 바람에 당시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을 인계하고 그리고 재선에도 성공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각국 나라의 인구와 또 이제 그이 그 GNP 이런 거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1등이 보니까 룩셈베르크가 GNP가 11만 7천만 원 일이에요.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다음은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카타르, 싱가포르, 미국, 아일랜드, 호주 이런 순위로 우리나라 GNP는 한 30위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이제 넘어섰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이 좀 못 되는 그런 GNP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뒤에 이제 우리 가나가 나옵니다만은 가나는 2,368달러. 아프리카에서는 중간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인구는 3,17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살필 케냐국을 미리 보면은 147인데 케냐나 가나나 이게 GNP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2,300 수준으로. 그러나 이제 케냐는 인구가 5,500만으로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더 많은 게 케냐입니다. 뭐 이런 거를 참고로 보시고 아프리카가 좀 더 54개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각된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해다가 이렇게 정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제 뉴스가 되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54개국이 이렇게 다 언론에서 지금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읽어보면은 알 수도 있는 나라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의 제일 대표적인 국가가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맨 아래쪽에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케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여러 나라들, 모로코라든가 또 이제 여기에 아이보리 코스트 해당되는 그런 나라든가 또 이제 앙고라 또 모잠빅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54개 나라 이것을 이제 쭉 이제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 코트 드보아르 여기 이제 요즘 이제 그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그 나라의 프랑스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개 나라만 좀 골라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오늘은 가나 이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가나가 보이시죠? 예,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6월 1일, 2일에 가졌던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담 48개국이 정상에 참석했더라고요. 6나라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보니까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아프리카 연합 54개 회원국 중에 아프리카 연합 자격 정지된 나라가 6개 나라더라고요. 수단, 말리, 기니, 부르키아 파나소, 또 니제르, 가봉 요 나라가 지금 무슨 내란이 있거나 이게 유엔에서 지금 자격 정지된 이런 나라가 6개가 요거 제외하고 48개 정상들이 모두 한국에 지난주에 오셔서 일부 정상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그 우리나라 개국 이래 최고의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우리 가나 대통령과 따로 정상회담을 지난 6월 4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경제협력 잘 하기로 이렇게 했던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6월 4일 회담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나와 정상회담을 갖고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 소재지인 가나가 우리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거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양국 간의 EDCF 약정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기존의 2배인 20억 불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대답했습니다. 가나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정상은 국제기구 진출 선거와 또 안보 연한 등 국제 무대의 공조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교 맺은 지 60년 되거든요. 이번 한국과 또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날부터 5일까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4개 국제기구 또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또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표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가나의 수도는 아크라입니다. 인구가 230만 밖에 안 되는 그리고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의 최대의 도시로 있는데 아주 관광지로 여기는 특별히 국립박물관이 있어서 참 볼만합니다. 그리고 코토카 국제공항이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시차가 한국이 9시간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에 있는 독립광장인데 여기 The Independence Square에서 여기에 우리 이제 그 중고등 학생들까지 이렇게 동원돼서 아주 거창하게 독립행사를 최근에 가졌습니다. 자, 아크라 이 수도에 온 것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환영하는 탑도 이렇게 보입니다.
시가지에 유명한 그 우체국이 있습니다. 요게 우체국 본부 우체국이 여기에 있어서 모든 우체국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독립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에 그때 상징적인 건물을 하나 남겨두고 이것이 이제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아크라라는 말은 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0년 후반대 가민족이라는 가피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단어 아크라는 아칸으로 개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개미 단어인 웅크라라는 말에서 기인했다는데 아크라는 마을에 교육시장을 만들었던 포르투갈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중심지로 여겨졌고 17세기 말까지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사람들이 여기에 식민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1877년에는 두 번째 영국과 아산티족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아크라는 영국형 골드코스트 식민지의 수도로서 이제 정해졌고 그것은 케이프 코스트를 대신을 했다고 합니다. 광산을 위한 철로의 완성 뒤에 아크라는 가나의 경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1862년과 1939년에는 넓은 지역이 지진에 의해서 파괴가 됐지만 도시는 항구를 둘러싸고 성장을 했고 또 이웃하는 마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아크라 폭동은 독립을 위한 가나의 캠페인을 착수시켰고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크라는 높은 질을 갖춘 아프리카 대륙 안에 그래도 풍부하고 현대적인 도시 중의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식민주의 시대의 잔재로 남은 이것을 폴로필드라고 그러는데 그 흔적이 이렇게 분수와 함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도 아크라 해안시대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무역항이고 또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라 시내 모습입니다. 다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많이 좀 혼잡스럽고 또 조금 이 언덕 밑에서 내려다보는 시내 전경은 아주 평화롭게 보이고 높은 빌딩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아크라 시내의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아크라 시내에 이모서 주모서 이렇게 교통 이 혼자 사이에 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육과 같이 생긴 고구마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또 장사하시는 또 이동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아크라. 가나 국립박물관 여기에 아주 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예에 팔렸던 시절, 식민지 시절, 또 이렇게 오늘날 현대 독립 이렇게 공화국이 될 때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 가나 국립박물관. 그리고 예술과학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1959년도에 설립된 GAAS라고 가나 아카데미 오브 아트스 앤드 사이언스 여기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런 곳입니다. 또 아트센터에 가보면은 이게 볼가 땅가 바구니라고 여기 보이죠? 이거를 이제 볼가 땅가 바구니라는데 이런 수공 예품들 이런 것들을 전시가 돼 있고 또 이거를 매점에서 팝니다. 또 이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 여러 가지 이동하는 이런 것도 아트센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각으로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목각 공예품은 아프리카 전역에 그거는 어디 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의 최대 생산품은 카카오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도가 되는 곳에서는 조금 비좁기 때문에 테마라는 항에서 주로 산적에서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 2021년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그때만 해도 플랫폼 부분 매출에서 전 분야 대비 2%, 전년 동기 35% 증가한
787억이라는 그런 수출을 한 아주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다른 그 아프리카의 수도와 마찬가지로 아크라는 최신식의 가게와 집과 사무실, 정부 건물 이런 거를 갖춘 섹션이 더 많게 있고 또 비누, 신발, 가구, 맥주, 벽돌, 금속 용기 같은 소비 물품들과 가벼운 산업 제품이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크라는 가나의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수출품을 여기 항구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그 항구에서 주로 선적이 돼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 또 가나의 자랑인 세계 최대의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볼타호라고 그러는데 이 볼타호가 그 지도에 나옵니다. 지도에서 남동쪽에 맨 끝에 있는 거기에 레이크 볼타가 나오고 이 볼타가 화이트 볼타도 있고 그냥 블랙 볼타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볼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항이 여기 아크라 바로 옆에 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30km도 안 되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근처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볼타 호수입니다. 이게 이제 인공으로 만든 호수로 세계 최고의 호수. 이게 이제 그 다리를 잇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 아코솜보라는 댐이 건설될 때에 이 홀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면적이 8,500 제곱킬로미터니까 엄청난 참 면적입니다. 그리고 엘미나 성이 있어요. 이거는 1482년도에 포르투갈인들이 지은 성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여기에 어민들도 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엘미나 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나는 꽤 높은 고구마율을 갖고 있습니다. 7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단과 전쟁 중인데 특히 박옥수 보금주의 이런 구원파가 여기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선교 전초 기지로서 항구 도시가 테마 아까 봤던 그인데 이 테마는 수도와 함께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최대 항구 도시죠. 주재원이나 상사 직원, NGO 관계자 등 이를 제외하고 상당한 교민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또 한인선원과 수산회사도 있고요. 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가나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나는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것과 달리 영국의 지배를 이제 받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영향이 많습니다. 보그마 비율도 높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 가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하고 계시는 몇 분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유정미 선교사님, 이분이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곳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시고 원주민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 짓는 사역과 함께 이 가나를 흑진주의 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용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4년도 엑스프로 74 성내에서 선교사로 결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저도 이 엑스프로 74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때 순장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그 사형리 그거 그때 처음 번역됐는데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구영재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고 저는 그때 저기 서울의 그 비원 저 창경군 그쪽으로 전도 이제 그를 떠났습니다만은 이분도 이때에 선교사로 결신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군에서 부상을 입어서 6개월 만에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졌고 구체적인 선교사 사명을 받으셔서 1988년도 강남중앙침례교에서
파송을 받고 가나에 정착하셨습니다. 당시 가나는 군사 독재로 선교사 비자 받기도 쉽지 않을 때에 복음화율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지만 제자 양육 등은 거의 전무했던 시절 이 선교사님은 이 원주민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기, 수도도 없었대요. 1992년도 6월 달에 딸이 말라리아로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가나를 떠나려 했지만 그때 꿈속에서 딸이 나타나 아프리카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지금까지 사역이 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회 개척과 농업기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 인근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도 진출해서 교회를 세우고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주로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또 기독교 문화 사역, 또 목회자 및 대학생들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불어권으로 처음에는 불어 한마디도 못하고 진출했는데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전 21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북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의 불어권 나라 21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 국민일보는 회개하라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마지막 때 주님을 소리를 대변하는 정론이 되달라고 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분이 서운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침수를 가지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역도 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신에서 파송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CTS에서 아는 미러클 7천 여기에도 출연하셔서 자세하게 이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에 들어가면은 서운용 선교사님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가나에는 한국 식품점도 있어요. 여기에 식품점 앞에서입니다. 또 거기에 가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1983년도에 개척된 교회인데 지금은 고경철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세요. 1984년도에 3년도에 설립돼서 1995년도에 지금 예배당을 중공했습니다. 고경철 목사님은 2005년도에 이 통합교단에서 파송받으셔서 오셨습니다. 가나와 아프리카 선교의 전주초 기지가 되는 것이 교회 목표라고 하시면서 우리 고 목사님은 교회가 위치한 곳이 가나의 남쪽이어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무슬림이 많아지고 또 부족 주민과 가난한 마을이 많다고 하십니다. 가나의 기독교 인구가 70%라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많은 교회 개척 사역도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나 북쪽에 8개의 교회를 지었고 학교도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 목사님은 열심히 이곳에 지나는 우리 선박들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항구가 근처에 있는 만큼 많은 선원들이 여기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매주 항구를 방문해 선원들을 위한 기도와 상담하시며 선원을 만나러 갈 때는 호떡과 샌드위치 또 한정판 가이드 포스트 또 한국신문 이런 것을 들고 가신답니다. 주말에는 지역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 선교도 하고 계십니다. 2014년부터는 염소은행 사역도 하고 많은 염소를 또 보고받는 또 해마다 교회가 개최되는 그 바자회를 통해서 현지 교회와 신자들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씩 나눠주어서 자력으로 살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십니다. 현재 파송된 이 한인 선교사와 협력해서 의료 봉사도 펼치시는데 2014년에는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현지인 소녀를 코이카 및 한국 선교 단체와 협력해서 서울의 삼성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은 말라리아와 더운 날씨 등이 때로는 위협하긴 하지만 아프리카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하면서 이 아프리카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고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을 이곳에서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가나 순복음교회, 아까 우리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노진환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대 이 한인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테마에 있는데 1998년도 2월에 창립된 교회, 2001년에는 지금의 자리의 교회로 와서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가나 유일의 고속도로인 아크라 테마 모터웨이 인근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노진환 목사님은 지난해 3월에 부임하셔서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 그 케냐의 문바사의 원주민 사역을 하시다가 가나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성령이라는 주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노 목사님은 순복음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해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교인 2곳을 세워서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진환 선교사님의 사역에 또 하나는 구충제를 나눠주고 생수를 배부하는 일들도 해서 빈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는 워낙 둘째 줄에 있습니다. 워낙 이 한국에서 멀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한국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교회 교육을 위한 교사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가나는 현지 이단과 한국의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 곳이라면서 한국 교회의 관심과 선교사, 정통적인 신학을 한 선교사 파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선교사님들이 노령화되어 다음 세대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세계 지금 어디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선교사가 참 요즘 잘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꾸 선교사님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 목사님은 가나에 도착하신 뒤 자신과 사모 또 자녀까지 모두 말라리아에 걸려서 큰 고생을 하셨답니다. 선교 3년 만에 말라리아에 걸렸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이제 또 열심히 선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5년대 살고 계신 임철순, 가화숙 선교사님, 이 두 분들은 베테랑이십니다. 이분들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김우생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지는데 신학교 사회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기도 대목으로 최근에 올린 것이 2011년 7월 7일까지 안식년 기간 동안 방문할 교회들을 허락해 주시며 가나 국제대학 건축을 위한 지금 가나 국제대학을 하고 계세요. 총장님이십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 학교를 지을 때에 모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올리셨고요. 또 GIU 후원회, 건축을 위한 건축요원, 또 7월 초에 코스타 집회, 또 GIU 기독교 고등학교 설립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동안 건강도 좋아지시고 지금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임철순 선교사님 그리고 가화숙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또 가나 국제대학 이것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